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만남이 회동 4시간을 앞두고 전격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만남이 예고됐다가 이처럼 갑자기 무산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찬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둔 오전 8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동시에 회동 무산 사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계속한다는 말 외에 더 이상의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장소, 또 배석자 없는 1대1 만남이란 형식까지 확정한 상황에서 회동의 성격과 대화의 주제를 놓고 끝내 거리를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원활한 인수인계에 초점을 맞춘 청와대와 달리 사면처럼 입장이 첨예한 정치 현안을 당선인 측에서 사전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데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기도 전에 의제를 공개 요청한 건 전례가 없다며 덕담을 나누는 회동이 아니라 결론을 내야 하는 회담이 됐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다만 결렬이나 무산이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충돌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은 일단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후속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이처럼 예고됐다가 불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 모두 공개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대선 일주일 만에 갈등을 노출하면서 정권 교체로 인한 긴장 관계가 벌써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재인입니다. 전격적인 회동 무산의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인 측의 공개적인 사면 압박과 문 대통령 임기 내 행사될 공기업 인사권 문제가 핵심적인 갈등 요소로 꼽힙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거라는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이례적으로 MB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른바 윤핵관들도 가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요구부터 MB 사면을 안 해주는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여권에선 꼭 필요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사면권을 행사하면 될 것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떠넘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당선인이 자신이 수사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며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것도 명분이 부족하고 작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미 결정했던 사안을 석 달 만에 또다시 공개 거론한 데 대한 불편함도 감지됩니다. 비록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을 현 정부에서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여기에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연기한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까지 꺼내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 회동 무산의 핵심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법적 제약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는 큰 틀의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등 공기업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도 회담 무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표명을 거듭 압박하면서 자신들과의 인사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정치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면서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또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당선인 측의 사퇴 압박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호수 총장이 오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짧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선인 측의 전방위 공세에도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짧은 한 줄짜리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권성동 의원이 방송에 나와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자 하루 만에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선 엿새 만에 나온 이 발언의 파장이 검찰 내부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중도 사퇴 압박을 거부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2년간의 총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1년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은 22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하지만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건 이례적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장인 임채진 전 총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1년 넘게 자리를 지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스스로 총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김수남 전 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끝으로 스스로 물러나면서 새 정부에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김 총장에 대한 발언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총장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김호수 총장의 신속한 입장 표명에도 윤 당선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김호수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밝혀온 검찰 독립성 강화의 뜻과는 전혀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 벌이는 수사에 대한 당선인 측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김호수 검찰총장의 유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후보님은 김호수 총장이랑 같이 잘 일하실 수 있습니까? 임기가 또 딱 있는 데다가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뭐 또 잘하지 않겠나. 자신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여권과 극심하게 대립할 때도 임기를 충실하게 채우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책무라며 중도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여 만에 물러난 뒤 야당 후보로 대선전에 뛰어들었고 당선되자마자 현 검찰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핵심 측근을 통해 나온 겁니다. 대선 출마 명분이자 주요 공약 기조였던 검찰 독립성 강화를 취임 전부터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사정기관을 견제해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까지 검찰에 맡겨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사퇴 압박 배경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후보 시절의 이제 공약 같은 걸 보면 검찰을 통제하던 장치들을 폐지하겠다는 뜻이었고 결국에는 남는 결론은 청와대가 검찰을 직할 체제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닌가. 또 대장동 의혹이나 월성원전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미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의지를 밝혀 정치보복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무산에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검찰총장의 거취 논란까지 신구 권력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팀 이학수 기자와 함께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현 여권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불쾌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커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첫 만남은 통상 축하와 덕담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당선인 측이 MB 사면 같은 대형 이제를 공론하면서 문 대통령으로선 만나기도 전에 큰 부담을 안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초기엔 판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니었는데 당선인 측에서 김경수 전 지사 동시 사면서를 제기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측근을 풀어주려고 MB 사면이란 카드를 아껴둔 거라는 당선인 측 발언에 발끈하고 있는 건데요. 양측 발언 들어보시죠.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네. 남겨둔 것이다.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인과 한 묶음으로 엮어서 하려는 것 아니냐 하고 공격하는 것 또한 대단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윤 당선인 측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검찰총장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벌써부터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불쾌감이 여권 내에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선인 측도 불만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인사권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회동이 무산되자마자 현 정부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말기가 되니까 그동안에 못 챙겼던 정치권 인사들을 마구 낙하산으로 보내서 공공기관의 정체성이나 활동 방향과 맞지 않는 분이 들어가 있다면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등 공기업 인사에 현 여권 출신 인물들이 임명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현 정부 임기 안에 인선해야 하는 한국은행 총재 문제도 결부돼 있죠. 사실상 새 정부와 일할 사람들이니 인사를 협의해달라는 게 당선인 측 요구인데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일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선 현 정부가 권력이양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인데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나 또 인수위 초반 인사 문제도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사정기관에 직접 개입하는 폐습을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 해체를 선언했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 정부는 그런 적이 없고 인사 검증 기능 등을 법무부와 검찰에 넘기는 건 검찰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을 외교안보 등 인수위원회에 발탁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2기 MB, 실패한 노선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상당수가 친이명박계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예상보다 일찌감치 시작되면서 권력 이양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학수 기자였습니다.